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박병창입니다. 여러분 자주 뵙는데 오늘은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외부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증시 톡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자유융합대학의 교수님이시면서 그리고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의 연구원이십니다. 타임즈 지타경영 그리고 신의 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의 깊이 읽기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좀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및 상호관세를 발표를 한 4월 2일 이후에 시장이 폭락을 했고요. 4월 9일 날 90일 유예한다고 해서 다시 원위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시장은 상승하지 못하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가지자 행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내용의 시장이 계속 휘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어디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지금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수이달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듣고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기사입니다. 예, 말씀하시고 싶은 거 이렇게 하게 말씀 주셔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인사 말씀 한번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송의달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 8월 19일 날 신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라는 책을 냈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이 될 것이냐 의문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이제 미국 사회의 흐름과 또 이 국제적인 흐름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라 예상을 해서 불호하게 그때 책을 냈었고요. 그 이후로 제가 트럼프 관련된 트럼프 이기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 강연도 하고 또 책 기사도 쓰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박병창 이사님과 또 여러 시청자분들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86일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도대체가 취임 전서부터 트럼프 이슈가 엄청 났었고 그리고 지금 한 1년 된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행정명령이 있고 시장이 그것으로 인해서 텐트럼을 일으키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도 안 돼 이런 상황에 있는데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공격적으로 행정명령을 하고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들을 막 펴나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렇게까지 급진적이고 빠르고 강력하게 트럼프의 관세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정책들을 하는 최종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좋은 질문이십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G7 연설에도 밝혔습니다.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패권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경제 무역 질서 구조 또 그리고 안보적인 그 차원에서 미국이 너무 많은 희생을 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엉클 샘의 나라가 엉클 서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남 좋은 일만 다른 나라에만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자각을 트럼프는 사실은 2011년 그때 이제 Time to Get Tough라는 책을 쓰면서부터 계속 해왔고 그것을 이제 거의 올해로 15년째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트럼프 일기 때도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18년 7월에 중국에 대한 25% 관세도 처음 시작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이기 때는 더 그것을 이제 4년의 공백을 바탕으로 해서 더 강하고 더 집요하고 더 철저하고 더 본질적으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취임 이제 85일인데 벌써 이제 행정명령을 125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전 대통령이 4년 동안에 16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1기 동안에 220개를 했는데 진짜 놀랄만한 속도입니다. 라이트닝 스피드다. 이 번개처럼 듯한 속도다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 본인도 보통 대통령 같으면 자기 그때 이제 올해 3월 4일 연설에서 이게 진짜 4년 정도 한 몫이다 이렇게 자기는 했습니다. 진짜 아주 빠르고 속도감 있게 하는데 트럼프의 최종 목적은 진짜 이런 말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마가로도 표현됩니다만 미국이 이제는 과거에처럼 다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또 봉사하면서 이렇게 무역 적자 또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했었는데 이런 시대가 아니고 미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더 부강해지고 예. 또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되겠다. 예. 또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전쟁을 한다든가 예. 또 옛날 뭐 브레튼 우즈나 예. 국제연합 만들처럼 모아서 몇십 예. 개국, 뭐 예. 100개 국을 모아서 회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관세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인 거죠. 예. 트럼프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자기 소셜 그 미디어에서 예. 했는데 이런 관세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전 세계의 모든 나라 100개국, 예. 100개국 이상에 대해서는 10% 기본관세. 네. 네. 나머지 또 이 월스트 그 네. 오펜더스 거기에 대해서는 57개국에 대해서는 또 이 상호관세를 네. 했습니다만 진짜 글로벌 충격과 공포 예. 이걸 조장을 해서 예. 이제 1대1로 예. 중국을 제외하고 예. 계속 이 맞불 놓는 예. 나머지 56개국하고 1대1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예. 이것을 미국에 예. 유리한 예. 무역 구조, 예. 경제 질서, 예. 또 그리고 거기에다가 패키지 딜로 해서 안보 이런 것까지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역사적으로 뭐 어느 나라는 그러겠지만 이기적이겠죠. 역사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러한 방향으로 위정자들이 어떤 정책을 펴나갔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관세 정책을 뭐랄까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주시는 부분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오늘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은 유권자들은 당시에 불만이 있었을 때 그 불만 해소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요번에 4월 9일날 하워드 박스의 투자 노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예를 들냐면은 이거 브렉시트, 영국인들이 브렉시트 한 것처럼 실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뽑은 거 실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고 나서 영국이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통해서 마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또는 트럼프의 추종 세력의 일부의 생각이지 대다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실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논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한 4월 2일 이후에 보면 예. 아직 뭐 보름도 안 됐습니다만 예. 지금 그런 말이 딱 맞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네. 워낙 이제 그 4월 3일, 4일 이틀 동안 주가만 해도 거의 1경원 그죠? 한국 돈으로 하면 빠지고 네. 또 그 이후에도 워낙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예. 뭐 하루도 안 돼서 이 정책이 예. 왔다 갔다 발언이 바뀌니까 더 예. 혼란에 빠져서 사실 이 예측 가능성과 좀 더 이 명료한 걸 바라는 시장과 기업의 심리에는 네. 아주 이 직격탄이 되고 네네. 또 그리고 심지어 이제 동맹국들까지 네. 등을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네. 오히려 중국만 도와주는 게 아니냐. 네. 그죠? 이런 그 지적이 많고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뭐 일리도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고 네. 미국 이제 이 여론조사를 매일매일 전국 단위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조사하는 그 예. 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이 4월 2일 날 이후에도 여론조사한 네.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거기 평균이 네. 트럼프가 이제 그래도 잡 어프로벌 레이팅에서 4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물론 이제 디스어프로브 하는 경우는 한 48, 9%로 네. 조금만 이제 지지율이 네. 조금만 변동이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40%, 45% 이상 고정적인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그래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예. 그 아까 하워드 막스 노트에서는 네. 물론 이렇게 정시 투자하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할 리가 없죠. 이렇게 불확실하고 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예. 진짜 거의 패닉 상태라고 네. 생각됩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의외로 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뭐 이 근로자, 노동자들이나 이런 뿐만이 아니라 예. 미국 사회의 이른바 상층부 엘리트들도 예.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 지금 현재 36조 달러가 넘는 그 미국의 예. 연방정부 국가 부채 예. 그런 거라든가 예. 또 전 세계에서 이 나토에 대해서 70%나 예. 미국이 국방 거기에 이제 의비를 내는 구조. 네네. 뭐 이 한반도, 이 동북아시아에서도 일본이나 한국이 잘 사는다는데도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상당히 트럼프가 예.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과 예. 이런 거를 대변하고 있다. 예. 작년 11월 5일 선거에서 예. 트럼프 7개 경합주를 완전히 석권했고 맞습니다. 또
미국의 전국 투표에서도 내셔널 폴, 이 전국 투표 비율과 숫자에서도 민주당은 20년 만에 앞섰지 않습니까? 훨씬 예상과 다르게 네, 이겼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우리 하워드 막스라든가 또 월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비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는 미국의 많은 대중들과 또 일부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그 단지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다. 트럼프도 말을 했습니다만 이게 약간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게 현재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타국의 주권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기존에 오랫동안 80년 가까이 길들여져 있던 구조를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 안으로 치면은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국방이라든가 경제 무역에서 얼마나 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크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진짜 안온한 따뜻한 구조에 있었는데 이걸 바꿔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도 많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불확실성 속에서의 어떤 하나의 트럼프가 갖고 있는 방향, 흐름, 트럼프가 지향하는 바를 우리가 잘 읽어본다면은 그것은 뭐냐면 저는 제가 여러 가지 트럼프 책도 읽어보고 또 최근에 발언도 보면 트럼프는 이 자유무역 질서를 반대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단 이것이 좀 더 공정해야 한다. 페어 트레이드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현타한 겁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해서 현타주의자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미국 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에 솔직하게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자기는 트럼프는 행동으로 나선 겁니다.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기겠다. 그런 그 결의를 갖고 있고 트럼프는 자기 비즈니스 하면서도 그런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정치 무대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도 하고 특히 뭐 대표적으로 중국을 실드로 해서도 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되는데 2018년도에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고 저도 방송하면서 맨날 트럼프 얘기를 했었고 관세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냐면은 트럼프니까 할 수 있는 게 있다. 구조적으로 그동안에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들은 그게 바꾸기 싫겠죠. 지금 말씀 중에 월가에서 계속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판이 깨지거나 바뀌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뭔가 좀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조금도 건드려지지 않았는데 그걸 깨면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금융시장에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옐런 장관이나 아니면은 뭐 월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지금 자유행위 아니냐, 이거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책도 쓰시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책, 이런 인물,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너무 많죠. 사실은요. 저희 특히 한국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뭐 트럼프의 이제 단편적인, 순간적인 그 레토릭, 말과 행동을 가지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기도 하고 원래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조지 워싱턴이나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얼마나 정직하고 진짜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는 진짜 뭐 팩트도 틀리게 말도 하지만은 또 말도 바꾸기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치기도 되고 또 완전히 뭐 자충우돌 내지 가시자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워낙부터 오래된 자기 트럼프만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DNA랄까 이 사람만의 폴리티컬 정치적인 소스입니다. 양념이라고 미국 그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를 들자면은 트럼프가 이제 이 폴리티팩트라고 하는 이제 정치인들의 진실과 거짓하는 이 발언 중에 그 분석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트럼프의 거짓말 그 빈도가 75% 정도 됩니다. 근데 바이든이나 카말라 해리스가 36, 7% 돼요.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근데 이 트럼프는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1987년에 쓴 책, 거래 기술에 보면 자기 이제 41살 때 쓴 책이 첫 번째 책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것이 하나의 악의가 없는 이 트루스풀 맞아요. 저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원문을 보면 더 재미있어요. 이거는 innocent
exaggeration이다. 예. 악의가 없는 과장이다. 그리고 이것은 very effective form of promotion. 이를 성사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것이다. 그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왜 주한미군이 4만 명이라 자꾸 하느냐. 또는 그 알래스카 그 LNG 사업이 트럼프를 그때 연설에서도 의회 연설에도 수조 달러가 든다. 수조 달러 아니에요. 그렇죠. 수백억 달러. 그런데 동그라미 몇 개나 더 붙였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흥분할 게 아니라 사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생각. 이 사람이 이렇게 변칙과 블러핑을 많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그걸 우리가 미리 읽고서 그 골목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원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대응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뭘 준비를 해서 오히려 트럼프를 잘 이용해서 우리의 국익을 더 늘려나가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위정자들도 하고 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트럼프가 지금 어떠한 데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우리가 빈틈과 내지 그 공간 속에서 더 잘 될 기업을 잘 골라서 또 투자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라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정치인들의 워딩하고는 굉장히 많은 워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 워딩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니 그 워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워딩 속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좀 고통을 참아라. 요번에 이제 미국의 농민들 최전방에 좀 나서게 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참으면 결국 또 좋아질 거다. 그리고 국제시장 쪽으로 텐터럼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결국은 요 시기가 지나면 좋아질 거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 넘어가면 그때는 내 시나리오 될 거야. 시나리오대로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트럼프 홍보대사는 아닙니다만 트럼프가 그 정도의 어떤 미국의 이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prosperous America를 하겠다. strong, safe and prosperous America.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겠다 한 것이 연설문에서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지인사에도 보면.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또 평생을 사실 50년 정도 비즈니스맨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통령, 직업 정치인보다도 그 주식이라든가 금융시장의 안정과 또 주식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개인연금 또 은퇴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양하기 위해 의도적인 부양이 아니지만 그걸 누구보다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특히 이제 집권 1기 4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1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거의 한 30% 정도는 그 이상 올랐을 수 있으려고 봅니다만은 트럼프가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미국을 강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주식시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때는 트럼프 상당히 대통령다운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식시장 그때 오르지 않고 이거는 뭐 4월 2일 전 얘기입니다만 근데 오히려 더 자기 속마음을 그때는 정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뭐 톤 다운을 했다가 다시 높이고 이런 합니다만 관세에 관련해서 저는 트럼프가 분명한 그런 생각이 있다. 그리고 결국은 두고 보면은 트럼프 또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뭐 하워드 러트닉, 스콧 베셋 다 진짜 월가에 정정하는 여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강요들 중에도 이 에너지부 장관이나 내무부 장관 다 기업인 출신이고 주지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권보다도 이 테크 기업인 테크 타이탄도 많고 그 강요들도 정부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연방정부 축소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 규제 삭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주식시장이 단 시간의 문제이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거의 90% 이상의 뭐 경제인, 금융인 또 심지어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까지 트럼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좋게 하는 게 거의 찾기 힘듭니다. 뭐 100개 중에서 한 두세 개 될까 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 두 번이나 대통령 될 때도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그거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해도 그렇고. 네. 그러나 저는 이 트럼프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그 활동하는 거, 네. 그 레토릭 자체도 완전히 기존의 문법과 네. 질서를 파괴한 사람이지만 이것도 금융시장이나 관세 전쟁에서도 네. 트럼프 나름의 네. 꿈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저는 전략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 트럼프가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사실 많이 내려와도 네. 트럼프 취임할 때보다 조금 내려갔지 네. 뭐 바이든 시대보다 크게 내려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정확히 수치는 안 봤습니다만 그래서 트럼프가 또 몇 가지만 말만 사실은 정책만 바꾸거나 몇 가지 말만 해도 네. 주식시장 저는 또 금방 되살아날 거라고 예. 네.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네.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절대 없다. 뭐 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미국 시장 저는 뭐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지만 이따가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미국이 결국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예. 뭐 그래서 지금 우리 수학 게임에도 많이 여전히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관점에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저도 이제 맨날 방송을 하니까 그 말씀 맨날 드리는데 좀 사실은 타이밍상 좀 안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고평가 논란이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고점을 찍으면서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취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고평가 논란이 있어서 어느 정도 내려오는 거는 있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분기 좀 내려간 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고평가된 부분이 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세가 나오니까 너텐 트럼프를 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본격적으로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도 궁금한 트럼프 대통령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미국을 위해서, 미 국민을 위해서 더 번영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공명심,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기 때 맨날 얘기했던 그 노벨 평화상 뭐 이런 것들. 그 개인적인 욕심과 정치인으로서의 있는 욕심, 공명심, 이런 두 가지를 다 놓고서 이제 한 인물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나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더 얼마나 많이 이루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한 뛰어난 뭘 바라면서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세상에 나온 얘기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런 공명심이 있을까요? 또는 개인적으로 막 진짜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예, 저것도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트럼프 본인이 아니니까, 그죠? 독심스러워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잘 아시는 대로 재산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 60억에서 70억 달러니까 거의 8, 9조 원 재산도 있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 가상화폐, 트럼프, 이런 걸 해서 돈 더 벌겠다. 저는 그건 언론에서 약간 좀 퍼뜨리는 좀 악의적인 기사를 생각하고요. 네. 그런 돈을 덜 벌겠습니까? 아니면 또 자기가 대통령도 2번이나 했는데, 그죠? 진검다리 대통령은 거의 130년 만인 셈이고, 근데 이런 마당에서 트럼프는 저는 돈이나 명예나 또 가족들도 다 잘 키우고 잘 살잖아요. 삼남매고 손녀, 손자들까지 다 잘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트럼프의 평소에 말한 거, 특히 작년에 이 11월 6일 날 대통령 당선 확정되고 새벽에 한 그 빅토리 스피치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트럼프의 진짜 진심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이제 1월 20일 날 원래 백악관 취임을 하자마자 백악관 홈페이지가 바뀌었어요. 그 밑에 보면은 프론트 화면에 America is back.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말들이 저는 트럼프 생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를 워낙 좋아하고 작년 제가 11월 6일 날 이후에 이게 트럼프 생각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외우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every single day I will be fighting for you with every breath in my body. 내 몸 속에 모든 호흡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은 물론이고 나는 미국을 위해 싸우겠다. 그리고 I will not rest, 쉬지 않겠다. Until we have delivered the strong, safe and prosperous America. 만들 때까지 that our children deserve and that you deserve. 우리들의 자손들이 가지는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는 물론이고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미국을 만들겠다.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 is what we have to have.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만한 미국의 황금 시대 이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원래 취임 이너기를 어드레스 취임사에도 보면 I was saved by Go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나는 그때 작년 7월 13일 날 페실베니아 버틀러 카운티에서 진짜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헷갈립니다만 거의 진짜 0.5cm만 5mm만 해도 죽었죠. 그 자리에서 즉사죠. 근데 살아난 것은 내가 미국을 더 강하게 새롭게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 저는 트럼프에게서 이 소명감, 소명의식 또는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목숨 걸고 2번이나 암살 위기를 겪으면서 왜 했겠습니까? 자기만이 이거를 자기의 이 터프함 그리고 자기는 이 협상의 대가다. 트럼프 책에도 보면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다음번 대통령은 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특히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맞서가지고 터프하게 협상을 해서 끝까지 자기는 또 협상을 하더라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계약서까지 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평생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미국 계약서도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터프 니고시에이터, 칩 니고시에이터다, 딜 메이커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도 드렸는데 트럼프에 대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 그것이 성공하면 미국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미국만 잘 되고 다른 나라 국가들이 좀 피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잘 살겠다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는 무조건 못 살게 하고 자기만 잘 살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이 미국을 모든 방면에서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나 이게 주목을 하지 않았었는데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진짜 추월 작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붕괴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도 중국만 빼놓고 다른 걸 다 유예했습니다만 타겟은 중국이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전 세계 GDP의 미국이 다시 45%까지는 아니더라도 40% 정도까지 가고 중국을 10%대로 맞추면 지금과 같은 일방주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서 깊이 있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본격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지금은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수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